네, 안녕하세요. 퀄컴 코리아 이태원 부사장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제가 차세대 모바일 단말기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. 최근에 타임지에서 나온 언론 조사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. 한 70% 이상은 스마트폰 기계 없이는 외출할 수 없다고 그런 얘기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대부분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을 하고 게임을 즐기고 내비게이션 할 때는 꼭 스마트폰 쓰고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를 매일매일 하면서 영화도 많이 본다고 보고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볼 때는 정말 스마트폰이 이 일상생활에 가장 중요한 단말기라고 볼 수 있고 또 많은 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산업도 사실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하나의 키 인더스트리 트렌드를 볼 때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컴퓨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컴퓨팅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하나의 컴퓨터가 지금 이 손에 들어가 있고 손에서 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. 그 다음에 통신도 어디에 있든지 어디든지 할 수 있고 빠른 속도 그 다음에 앞으로 한 1000배 데이터량이 늘어나는 것처럼 더 이 통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많은 센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하나의 디지털 센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컴퓨팅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. PC 산업을 볼 때는 먼저 CPU 센트릭이라고 봤는데요. 이 스마트폰 단말기 볼 때는 CPU뿐만 아니고 하나의 다른 경험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중에 커넥티비티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CPU 성능 중요하죠. 그 다음에 이제 많은 휴먼 인터페이스하고 또 멀티미디어 기능 그런 것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은 또 다시 살펴보면 대부분은 지금 스마트폰 볼 때 하이 레졸루션 스크린이 즐기고 또 fast response device하고 fast always on connectivity 그 다음에 rich multimedia experience 그런 걸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. 요구사항은 많은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디자인 constraint 그러니까 디자인에 대해서는 컴프로마이즈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뭐냐면 얇아야 되고 가벼워야 되고 그 다음에 배터리가 오래 가고 또 thermal efficiency도 가장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럴 때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어떤 기술 가지고 이런 많은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 볼 때는 저희는 칩세트를 볼 때 많은 컴포넌트가 많은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중에 모뎀이 중요하지만 여기 지금 퀄컴 스냅드래곤 800을 보여드렸는데요.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을 볼 때는 모뎀이 들어가고 DSP, 쿼드코어 CPU, 그 다음에 그래픽스 프로세서하고 GPS 로케이션, 멀티미디어는 또 HD뿐만 아니고 울트라 HD 비디오 플레이백하고 리코딩까지 하는 그런 기술이고요. 파워 매니지먼트, 라디오 프리퀀시 컨트롤, 그다음에 이제 하이 레벨 소프트웨어, 메모리하고 커넥티비티, 와이파이하고 블루투스 그런 기능이 다 하나의 칩셋에 들어가야 되고 그 컴플렉시티가 어떻게 보면 각 컴포넌트가 컴플렉스가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도 모뎀 컴플렉스는 상당히 또 복잡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. 모뎀 볼 때는 사실 국내에서는 4G LTE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이 로밍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LTE 안 되는 지역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2G하고 3G하고 4G까지 다 구현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 2G는 다 알고 있지만 3G 같은 경우는 또 표준화가 이제 CDMA하고 UMTS하고 그 다음에 이제 TD-SDM 중국에서 있는 그런 표준도 다 이루어져야 되고 4G 같은 경우는 LTE TDD하고 FDD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의 그런 핸드오버가 또 있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게 LTE에서 3G 갈 경우도 있고 3G에서 또 LTE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다 지원해야 되고 주파수 대역도 볼 때도 이 2G하고 3G 같은 경우는 한 주파수 4개나 5개 대역을 지원했는데 LTE 같은 경우는 한 40대를 지금 지원해야 됩니다. 40대 주파수를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또 하나 복잡해지는 거는
국내에서 LTE Advanced를 시작하면서 LTE Advanced Carrier Aggregation이 시작했습니다. 그러니까 Carrier Aggregation이 무슨 얘기냐면 주파수 두 개를 지금 잡아서 이 더 큰 파이프를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볼 때는 Carrier Aggregation이 또 하나의 더 복잡한 기술이 더 들어가고 거기에 지금 밴드 45개에서 벗어나서 60개 이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. 저희는 아까 설명한 그 스냅드래곤 800에서는 그걸 지원을 하고 국내에서 얼마 전에 세계 최초로 LTE Advanced가 출시했습니다. 다음 주제는 그 1000배 데이터량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. 1000배 데이터량은 사실 많은 얘기가 있지만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먼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1000배 데이터량을 볼 때는 한 1년에 2배 정도 데이터량이 많아질 경우는 한 10년 안에 1000배가 되는데요. 한국은 사실 1년에 아니고 한 6개월마다 2배 정도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럴 때는 한 5년 안에 1000배 데이터량이 있는데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런 기술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또 많은 부분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1000배 데이터량을 정말 필요한 기술이나 아니면 애플리케이션이 뭔지 한번 궁금하는데요. 그것은 저도 지금 1000배가 되면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킬러 애플리케이션들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하나의 1000배라는 건 하나의 인프라스트럭처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드는 거는 거기에서 다른 기술이 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강남에서 이 6차선을 만들 때 차가 정말 그렇게 많이 있을까?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뭐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밀리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1000배 만들고 나서는 또 얼마나 많은 데이터량이 더 필요한지 한번 더 궁금합니다. 그러면 지금 다음에 1000배를 만들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어떤 어프로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이 기존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outside in 하는 디플로이먼트가 있어요.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매크로셀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커버리지 한 다음에 그 커버리지 홀이 있을 경우는 스몰 셀이나 아니면 리피터를 이렇게 세웠는데요.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인사이드 아웃 방법도 한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인사이드 아웃 같은 경우는 이 스몰 셀을 유저가 직접 설치하는데 설치를 굉장히 덴스하게 하게 되면 하나의 그런 커버리지를 또 많이 할 수 있고 또 1000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커버리지가 될 수 있다고 그런 캐파시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. 어느 지금 동네에서 20% 정도 아파트가 20% 정도 스몰 셀을 설치하고 나서는 또 그 스몰 셀이 3.5GHz에서 한 100MHz 그런 주파수 대역을 쓸 경우에는 캐파시티가 한 1000배 정도 일어나요.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또 몇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스몰 셀을 마이크로 셀은 굉장히 큰데 스몰 셀은 정말 작게 만들어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한 손에 안에 그냥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셀프 오거나이징 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. 그다음 인터페런스 매니지먼트도 해야 되고 또 백홀 그런 부분도 다 해결해야 됩니다. 또 하나는 주파수입니다. 주파수는 늘 부족하지만 그래서 이제 현재 지금까지 exclusive use를 다시 한번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exclusive보다도 shared 하는 나눌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shared use case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이제 쓰는 주파수 있을 경우는 emergency에서 쓸 경우에는 1차적으로 emergency 쓰는데 2차적으로는 이동통신에서 쓸 수 있게 할 수 있으면 그런 윈윈 시츄에이션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또 하나는 주파수를 아주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효율적이라는 거는 많은 기술이 더 필요하는데요. 그 다음에 첫째는 offloading하는 방법, 그러니까 와이파이로 offloading하든지 아니면 LTE 브로드캐스트로 offloading하든지 또는 LTE Advanced에 서로 많은 그 피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구현을 하면서 이 스마트한 그런 파이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또 디바이스 투 디바이스 커넥션, 그러니까 피어 투 피어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 이루어지면 정말 국내에서 한 1000배라는 그런 캐파시티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마지막 토픽은 사실 그 디지털 식센스인데요. 디지털 식센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센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예를 들어서 카메라 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. 카메라는
사진 찍는 것뿐만 아니고 카메라를 통해서 이 사람이 눈이 보이는 것처럼 물질을 보이고 그 물질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다른 정보를 또 보여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증강현실 그러니까 augmented reality라고 부르는데요. 저희가 그 기술을 만들면서 이제 미포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1분 비디오짜리 한번 보여드릴게요. 소리 나오나요? 혹시? 이 어그멘티드 리얼리티는 타겟을 인식하고 나서 그 타겟 위에서 그 3D 그래픽스를 씌워 놓는 거예요. 그러면 3D 그래픽스를 보고 어떻게 맞는지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. 그 우리 코리아 R&D에서 퀄컴 코리아 R&D에서 개발한 그런 기술이고요. 여기는 글씨를 인식하면서 그 글씨 위에다가 바로 이 번역한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가격 같은 경우는 이 가격을 또 달러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. 이 부분은 이제 소리에 달하는 기술입니다. 마이크 이용해서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. Hello? Yes. Hello, is anyone there? Hi, Kian. This is Kisan. How did you know who I am? We have a listener here. Excuse me, I don't recognize your voice. Who's there? This is Kyung. You guys should have a listener. 저희가 이 프로젝트는 리슨하고 룩하는데요. 그게 이제 바로 스마트폰에서 이 마이크로폰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이용할 때 어떤 디지털 식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또 다른 그 마케트를 지금 많이 볼 수 있는데요. 거기서 이제 변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하나는 automotive, 그러니까 차량에서도 스마트폰 비슷한 기술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. 또는 헬스케어는 지금 천천히 트랜스포멀 되는데 제 생각에는 퍼스널 헬스케어가 굉장히 이 짧은 시간에 많은 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또 스마트 에너지, 그러니까 이제 그 스마트 그리드에서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하고 또는 이제 그런 통신 기술 M2M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또 다른 분야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면서 그 M2M하고 또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그런 기술이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모바일은 저희 생각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술 플랫폼이라고 보고 있고요. 거기에서 앞으로 많은 이노베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박수 부탁드립니다. 예.